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특사 명단에 올라서 내년 1월 1일 0시 이후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상당히 일단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자,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치적으로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저는 이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나 지금 이 신속하게, 갑자기 급하게 이 움직임,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면하는 과정의 움직임을 보면은, 건강에 상당한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미스터리,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급거 사면을 하게 된 미스터리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며칠 전까지 분위기는 사면은 없다였습니다. 특히 정치인 사면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없고, 따라서 이 한명숙, 또 이석기의 어떤 복권이나 가석방 문제도 좀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꼭 복권을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의 데모, 뭐 이런 상징성도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박성준 교수는 통역당 사건의 주역이었죠. 1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박성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숨은 멘토다,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성준, 숨은 멘토 박성준의 부인 한명숙, 또 친노의 데모 한명숙을 반드시 복권을 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석기 통진당 전 대표도 진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급진좌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가석방을 시킬 것이다. 형기도 거의 다 돼가니, 자, 그런 분석이 나왔지만 두 사람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하면은 이 이명박 박근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열성 지지자들의 반발로 대선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한명숙 복권 하면은 지금 뇌물 받은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 실형까지 다 사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도 다 받고. 그래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재심 청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복권을 시키면은 또 중도청에서 등을 돌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왔던 이야기는 대선 후로 다 미뤄질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도, 한명숙, 이석기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국민 화합,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또 그때 되면은 대통령 당선자가 있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 사면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때 사면을 하면서 같이 끼워 팔기, 이 한명숙, 이석기도 끼워 팔기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바로 며칠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가? 저는 정치적인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했다기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석방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 상황을 어차피 석방을 시켜야 되니 이것을 그럼 대선에 어떻게 이용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을 끌다가 그것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 며칠을 끌어서 얻어내린 결과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도저히 그런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라고 했다고 유영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과 유영하 사이에 뭔가 교섭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유영하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자기 정치가 아니더라도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석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을 가능성 다 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말을 직접 했을까? 그 부분은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상황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지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1개월에서 원래 1개월 정도 입원 예정이었는데 6주가 더 필요하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정형외과 외에 치과,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의학과. 자, 그리고 이 치아가 음식을 못 씹을 정도다. 그리고 허리, 어깨 질환이 여전하고 거기다 이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가 주변에서는 혹시 어떤 큰일이라도 생기면은 상당히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낭패를 당하죠. 지금 뭐 4년 이상 구속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졌다. 건강도 안 좋아졌다. 뭐 허리, 어깨, 뭐 치아까지 음식을 못 씹을 정도다. 그런데도 계속 교도소에 뒀다고 하면은 만약에 큰일이라도 생기면은 엄청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서둘러 석방을 검토를 한 것이다. 자,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성 지지자들,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들, 지금도 막 반발하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막 글 올리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성 지지자들을 달래야 됩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열성 지지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왜 석방을 하느냐. 반성도 안 한다. 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성할 생각이 없죠. 그런데 이 반성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유영아와 혹은 유영아가 아니더라도 유영아는 나중에 입장만 전달을 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과 이 뒤에서 좀 협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반성은 하지 않으니 그 대신 이 특사를 해줄 테니 반성은 안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라도 좀 내다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게 해야지 이 문재인에게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향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재인은 명분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건강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접점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상황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실은 뭐 추후에 다시 밝혀지겠지만은 아마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유영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처음에 사면이 안 되면은 형집행정지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검토를 한다. 신청을 검토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2019년에는 했다가 그때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사면을 해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본인이 탄핵당한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 자체를 가공의 산, 최순실 게이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탄핵까지 몰고 온 이것을 가공의 산이다. 거짓의 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재판을 아예 거부를 했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있었어도 접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나가지도 않았죠. 뭐 형량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뭐 또 다시 항소도 안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해줬다고 사면을 해줬다고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을 4년 이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도소에 수감을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영아 작품인데 그러면 유영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경향이 없는 사이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이
유영아가 어떤 목적에 있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 예상은 왜 하게 되냐 하면은 작년 4.15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냈죠. 옥중서신을 내면서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본인이 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비례정당, 비례 대표용 정당, 그 공천을 신청을 하는. 그러니 본인 정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뭐 글씨를 받아와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공천에서는 떨어졌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월말에 갑자기 책을 낸다고 하니, 옥중서신을 엮었어. 책을 낸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건강이 실제로 아주 안 좋은 상태라면은, 악화된 상태라면 어떻게 책을 내겠습니까? 여기에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영하의 자기 정치 가능성을 거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영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접견을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겠죠. 그래서 심심한 사회를 표한다. 이것이 사면의 조건이었다면, 석방의 조건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상당히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으니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설득할 명분을 찾았죠. 그렇게 되니 그러면은 박근혜는 석방하자. 그 대신 수건이었던 한명숙 끼워 넣자, 이석기도 끼워 넣자. 심지어 최민희 전 의원도 이번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최민희는 그동안 민원연 출신이죠.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재인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나팔수 역할을 계속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도 끼워 넣어서 같이 사면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다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악화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면을 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통합, 화합, 국민 대화합,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석방을 시켰다고. 그러면서 끼워 넣기를 했죠. 한 명씩 다 끼워 넣으면서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 통합을 임기 말에 바랐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했어야 되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사면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까지 사면을 하면은 이 열성 지지자들이 또 확 더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또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까지 사면을 하면은 이 열성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명박은 또 남겨뒀습니다. 나중에 김경수, 본인의 복심이라는,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할 때, 그러니까 이명박과 같이 끼워 넣기 위해서 이명박은 남겨뒀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옵니다. 상당히 이 정치적인 감안을 한 특사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재인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유에 대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열성 지지자들에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건강이 악화됐다. 자,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건강이 악화된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치과 또는 치과하고 또 소화기 쪽에도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가 들리는 상황에서 어쨌든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보수 진영의 갈라치기 효과도 또 노렸다, 이런 뭐 정치적 분석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선에 작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제한이 될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죠.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대구 경북 지역에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지금 박근혜 정서가 대구 경북에는 아직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신이죠. 그러니 TK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생활을 했지만은.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선 승리 방식은 이겁니다. 수도권에서, 정부처 수도권에서 약간 이기고, 호남에서 90%를 득표하고, 문재인, 노무현처럼, 그 다음에 TK에서 지금까지 한 20%가 최대 득표였는데, 민주당 계열 후보가 30% 정도를 하면은 대권을 잡는다.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계속 승부 중이고, 호남 같은 경우는 90%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호남 몫이 강한 이낙연이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을 했죠. 캠프 참여를 선언을 해서 이낙연 효과로 호남에서는 90%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TK 30%가 이재명에겐 급선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메타버스 해서 매주 타는 버스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막 다니면서 심지어 본인이 비석을 발로 뒷밟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는 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울에 돌아가서는 박근혜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전두환 뭐 학살자 이렇게 또 돌아섰지만 어쨌든 특히 30%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박근혜를 잡아넣은 윤석열, 박근혜를 풀어준 문재인, 이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문재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구 경북과 다른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국조사 11월 달에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44%, 안 된다가 48%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에이스 리서치가 1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면이 필요하다가 71.2%나 됩니다. 그리고 사면하면 안 된다는 19%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니 이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대선에는 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2월에 나와서 새로운 거처로 갈 겁니다. 하지만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이 대선에 대해서는 아마 침묵을 유지한 채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는 과정에서 건강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그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활용을 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